안녕하세요.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거짓말이 속속 그 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기승전 김건희, 답정여 처가 하면서 윤석열 일가를 모욕하고 그리고 거짓 뉴스를 통해서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싶은 것이 주 목적인 것 같은데 어쩌죠? 진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민주당이 아마도 국민들한테 상당한 신뢰를 잃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거짓말은 진실을 이기지 못합니다. 자, 일단 그래프 보시면은요, 이 안에 보시면은 이번에 대안으로 국토부가 내놓은 것입니다. 그 끝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원안 대신 강화 IC를 통화하는 이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이란은 보시면은 남한강을 통과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양평 JCT로 종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끝에는 뭐가 있냐? 뒤늦게 밝혀졌죠. 정동균 민주당 소속의 양평 군수 일가의 토지가 1만 제곱 스퀘어미터 14개 필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정동균 민주당 군수는 이것을 일찌감치 밝히지 못했을까요? 이 토지는 어디에 있냐? 바로 양평 JCT로부터 1.5km 내지 2km 사이에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보시죠. 자, 대안으로 제시된 곳에 보면은요, 김건희 여사 일가의 그 땅은 강상면 IC, 강상 IC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반경 1km 이내는 잘 아시다시피 JCT는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연결 통로 구실만 하기 때문에 차량의 진출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반경 1km 이내에는 교각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기는 지형에 따르면 40m 높이의 교각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모두 12필지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87%가 산입니다. 즉 선산이죠. 그리고 지금 10%가 창고로 쓰고 있고요. 불과 9%가 지금 대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7%가 산인 그런 지역에 40m 높이의 교각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맹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맹지를 사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그 이쪽에 그 양평 JCT 종점에서 1.5km 또는 2km 떨어진 곳은요, 교각이 세워지는 곳이 아닌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누가 더 특혜를 받게 될까요? 자, 그러면 이것을 민주당 정동균 전 군수의 게이트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민주당은 또 이재명 대표는 이것을 김건희 게이트, 역대 정권 최악의 카르텔이라고 김의겸 의원께서 얘기했습니다. 김의겸 의원 누군지 잘 아시죠? 흑석도사 그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땅 투기했다가 쫓겨났죠. 청와대 대변인에서. 자, 민주당 정동균 게이트라고 하고 싶지 않지만 일련의 과정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당초 이 도로는 2017년 1월 12일 날 그 민자를 유치해서 고속도로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당시에 민자 유치로 수익성이 도저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당시에 정동균 군수가 기재부 제2차관을 면담하고 나서 2020년 12월 8일 날 예비 타당성 조사가 나오기 불과 4개월 전입니다. 그때 부임명으로 새 필지 258평을 구입합니다. 그 진척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현직 군수가 예타 나오기 4개월 전에 왜 땅을 구입합니까? 그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그 정동균 군수는 당시에 그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안민석, 양기대, 김두관, 최종윤, 양경숙 의원들을 만나서 예타 통과에 사활을 걸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20일에는 정성호 예결위원장 그리고 소병훈 광주시 의원을 만나서 마찬가지로 예타 통과에 사활을 걸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1년 4월 30일 날 예비 타당성 평가가 기획자정부에서 나옵니다. 그러자마자 양평군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왜냐? 강화 IC가 포함이 되지 않았거든요. 강화 IC가 있어야만 양평군으로 군청 있는 곳으로 진입이 수월해집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군수와 지역위원장은 어떻게 하냐? 급하게 최재관 지역위원장과 정동균 전 군수는 그 12개 읍면에 있는 양평 군민들을 간담회를 열어서 민주당 이름으로 보고서까지 됩니다. 보고서까지 내면서 그 강화 IC를 포함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지금 문재인 정부 시대다. 우리가 집권당이다. 그리고 여당이다. 그래서 강화 IC를 반드시 포함시키겠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2022년 1월 6일 날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다시 착수를 합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바로 직후에 타당성 조사의 용역을 입찰 공고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3월에 설계 전문 회사인 동해기술공사 경동엔지니어링의 공동 용역을 발주합니다. 이것이 뭐 일간지에 나오자마자 지금 이 두 회사는 홈페이지가 마비됐다고 합니다. 민주당과 아마 개딸들인 것 같아요. 그 소행이. 자, 22년도 5월 19일 날 이 용역 업체가 사업 타당성을 이유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안을 원희룡 교통부 장관 취임 3일 만에 보고가 됩니다. 장관 취임 3일 만에 보고된 안을 갖고 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어떤 것이 보고됐냐? 바로 이겁니다. 이 안이 보고가 됐는데요. 지금 대안으로 제시된 안하고 상당히 비슷한 안이 원희룡 장관 취임 3일 만에 문재인 정부에서 용역 발주한 그 회사에서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책임이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부인의 특혜를 주기 위해서, 처가의 특혜를 주기 위해서 바꾼 것입니까? 이것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러고 나서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2022년 7월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용역에 착수를 하고요. 그러고 이제 지금 대안이 등장을 하자마자 2023년 7월 9일 날 최재관 지역위원장, 민주당의 다음번 총선에 출마하실 분이죠. 그리고 강특구 의원, 그리고 정동균 전 군수가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것이 김건희 특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정동균 군수는 본인의 땅도 다 숨겼습니다. 그러자마자 이것이 김건희 특혜로 가니까 원희룡 장관께서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고 나서 7월 8일 날 어떤 일이 있냐. 4차 촛불 대행진 집회에서 이곳에서 바로 윤석열 정권 퇴진, 윤석열 탄핵이라는 구호가 나온 집회입니다. 거기에 최재관 지역위원장이 갑자기 출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평 고속도로는 양평 사람들 때문에 뚫은 것이 아니다. 이것은 주말에 놀러 오는 서울 사람들 때문에 뚫는 것이다 라고 발언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여주 양평의 지역위원장이십니다. 그럼 그것을 그동안 서울에서 주말에 놀러 가는 사람을 위해서 이 엄청난 조 단위의 국가 프로젝트를 하자고 한 것입니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양평 이번에 발표된 대안 노선은 2018년도에 이미
여러 가지 계획 안에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병국 전 바른미래당, 우리 당의 전신이죠. 국민의힘의 전신입니다. 보도자료를 통해서 강상 JCT 신설을 통해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서울 송파와 양평 간의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도 했고요. 그리고 양평 군청 관계자 A씨는 2018년 2월 완성한 2030 계획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한노선과 유사한 방안을 담았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자 B씨도 2022년 7월 국토부에 3가지 안을 전달하되 군수에게는 대한노선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고를 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가장 합리적인 아닌가 설명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를 건설한다는 것은 상당한 많은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여러 가지 환경평가 등 여러 가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BC 조사를 합니다. BC는 베네피트와 코스트를 따지는 것인데요. 들어간 비용 대비 베네피트, 편익, 사회적 편익, 경제적 편익이 어떤 것이 더 우수한 것인가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시된 대안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인구입니다. 인구를 보시면요. 밑에 이 지금 대안으로 제시된 빨간 선으로 가면요. 양평의 12개 그 읍면 중에 12개 중에 9개를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양평군 전체 중에 양평읍, 강상면, 용문면 이 빨간 선 안에 원형 안에 있는 것만 따져도 인구가 12만 3,108명 중에 2023년 6월 기준입니다. 6만 1,461명, 즉 인구의 49.6%가 바로 이 빨간 원형 안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양평읍, 강상면, 용문면에다가 그 인접인 계군면까지 포함을 시키면은 7만 1,562명, 즉 58.1%가 여기에 삽니다. 전체를 좀 쭉 봐서 통틀으면 9개 읍면지요. 즉 양평, 강상, 용문, 강하, 계군, 청운, 지평, 양동, 단월면까지 합치면은 전체 인구의 73.7%가 이 지역에 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안에는 양서면과 서종면 그리고 옥천면 3개뿐이 없습니다. 바로 옥천면에 정동균 군수 일가의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 면에서 볼 적에 어느 쪽으로 선을 긋는 것이 맞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라인은 바로 강원도랑도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는 교통량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밑에는 인구가 당연히 많고요. 그래서 도시화가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1일 통행량이 22,357대가 통과를 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위에 안은 일평균 차량 통행량이 15,834대입니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도로를 놓는 것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겠습니까? 세 번째, 환경평가입니다. 이 대안으로 등장한 안에는요, 남한강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남한강은 상수원 보호지역입니다. 그래서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도 굉장히 이 남한강을 보호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 그 일하는 산을 많이 통과하고요. 상수원 보호지역과 산에 그 조류 등을 보호해야지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일하는 바로 남한강을 통과를 하고요. 또 그 산을 많이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 보호와 조류들의 보호, 또 생태환경의 보호에 있어서 훨씬 불리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교통, 환경 측면에서 지금 민주당의 안보다 대안으로 등장한 안이 훨씬 우수해서 BC 조사에서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은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바로 남양평 IC가 양평군청의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군청에만
양평읍에만 33,314명이 나오는데요. 이분들이 바로 남양평 IC를 통해서 제2안을 통과하면 불과 도로 길이가 1.5km입니다. 바로 서울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쪽 지역에서 도로가 막혀서 아팠는데 병원을 못 가서 결국 사망했다는 기사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남양평 IC를 통해서 서울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안입니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어요. 김부겸 또는 전 그 양평 군수에 특혜를 줬다, 이런 얘기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그렇게 한심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고속도로 건설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많은 선형 기술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도로 건설 기술자들이 있고요. 환경평가를 하는 기술자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인, 비전문가들은 싹 빠지고요. 전문가들이 공개 토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 1안, 2안, 3안, 3개의 안이 제시되어 있었지만 국토부에서는 결정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3개 안을 두고 여론 수렴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확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재명 대표가 치고 나온 겁니다. 전 양평구의 말 하나 그냥 듣고요. 그냥 김건희라는 말에 낚시꼬여서 그냥 들고 나온 겁니다. 이재명 대표님, 전 양평군수의 땅이 그쪽에 있는 거 아셨어요? 아시고도 그런 주장을 하셨습니까? L자로 도로가 꺾여서 가도 됩니까? 인구와 교통, 환경 측면에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합니까? 양평읍에 있는 주민들, 3만 명 이상의 주민들과 그 75% 그 인근 주민들이 고속도로로 남양평 IC를 통해서 고속도로로 빠지려면 어디에 갈림목이 있는 것이 더 유리합니까? 이거 과학적으로 너무 자명한 것 아닙니까? 이것으로 대한민국을 두동강 내고 있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도대체 후쿠시마 괴담에 이어서 이런 가짜뉴스 대한민국을 멍들게 하고 있고, 그리고 양평 국민들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두시고요. 정정당당하시다면 후쿠시마 오염수 단 한 명의 과학자라도 공개 토론장으로 데리고 나오십시오. 이미 6천 명의 대한민국의 원자력 전문가들이 공개 토론하고 하자고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왜 공개 토론 못 하십니까? 그러면 이것도 당연합니다. 민주당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고속도로 건설 업자들, 선형 기술자들, 도로 전문가들 데리고 나와서 공개 토론합시다. 제발 거짓말 좀 그만합시다.